이전 시간에 출력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이번에는 입력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전 시간 출력은 화면 출력이었고요. 이번 시간 입력은 키보드 입력입니다.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는 system.in.read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ystem.in.read. system.in은 표준 입력 장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앞에서 print나 println, printf는 system.out이었잖아요. 그거는 표준 출력 장치를 의미하죠.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입력 장치는 키보드이고, 그 다음에 표준 출력 장치는 모니터가 되는 거죠. 아래쪽 코드 예를 보면은 system.in.read 호출해서 뭔가 하나 받아들이는 건데요. system.in.read라는 메서드는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매개 변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매개 변수가 없는 read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입력한 키 코드 하나만 받아들여요. 여기 보시면은 이 프로그램 실행시킨 다음에 문자 하나를 누르면 그 문자에 아스키 코드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 예제라면은 실행시킨 다음에 A라는 문자를 눌렀을 텐데, 그러면은 A라는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인 65라는 값이 키코드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요. 이거를 문자 탑 위로 출력하다 보면은 다시 원래 A라는 문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코드니까 작성해 볼까요? 제가 이 파일의 클래스 이름을 바이트 인풋 example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read라는 메소드 하나는 한 개의 바이트를 읽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바이트 인풋 example이라고 했고요. 키코드 값을 system.in.read 메소드로 받아들이죠. 여기 read 메소드 보면은 화면상에 매개 변수가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있는 것은 뒤에서 바로 설명할 거예요. 매개 변수가 없는 것은 한 개 바이트를 읽어드리죠. 이거를 그냥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출력이 되냐면 그 입력한 키의 아스키 코드 값이 출력이 돼요. 근데 이 read라는 메서드 실행시키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했었더니 read 메서드에 빨간색 에러 표시가 뜨죠. 에러 메시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unhandled exception type IO exception 이렇게 나옵니다. read라는 메서드는 예외라는 것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외 처리라는 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외 처리는 자바 기초 과정에서는 다르지 않고요. 자바 중급이나 뭐 인터미디에이트드 아니면 그 기초 과정 다음에 객체 지향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예외는 예외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예외를 안 배웠으니까 그냥 예외를 던진다고 하죠.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예외가 사실 어디에 던져지냐면 JVM에게 던져집니다. 만약에 예외 발생하면 프로그램은 죽어버려요. 근데 뭐 예외를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throw exception이라고 메인 메서드 뒤에다가 이렇게 표기해주면은 에러가 발생하지 않죠. 이렇게 입력하는데 제가 한 줄 더 입력하고 출력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C 이용해서 키코드를 문자로 출력해보는 거예요. 이거 println이 아니고요, printf죠. 이거 출력을 하면은 이클립스가 계속 동작 중이죠. 왜냐면 키보드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리들은 키 값을 하나 입력받을 때까지 계속 실행을 하는 거죠. 이클립스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 마우스 커서 있는 부분 이렇게 빨간색 불 켜져 있죠. 이게 실행 중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A라는 문자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죠. 엔터 치면은 A 값이 전달이 되죠. 어디에? 리드 메서드에. 그리고 키코드가 65가 키코드에 저장이 되고요. 이걸 문자로 출력하면 다시 A가 되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이번에는 B를 입력해보죠. B는 A 다음이니까 키코드 값은 6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바이트를 읽을 때 리드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한글은 입력받지 못해요. 왜냐면 한글은 2바이트잖아요. 이거 실행시킨 다음에 한글로 가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234라고 나와요. 원래 가의 유니코드 값도 아니고 저 값은 정확하게는 이제 가라는 유니코드 값의 첫 번째 바이트만 저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입력받으려면은 2바이트를 읽을 수 있는 그 타입으로 바꿔줘야 돼요. system.in이라는 클래스 system.in이라는 그 변수의 타입은 inputstream 타입인데 inputstream은 바이트 데이터, 바이트 형식 데이터를 입력받는 클래스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트 단위 입력을 처리하기 때문에 한글 등 2바이트 문자는 입력받을 수도 없습니다. 한글 입력받으려면은 바이트 단위를 문자 단위로 변환해서 입력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는 클래스가 인풋스트림 리더라는 클래스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시스템.in을 인풋스트림 리더라는 클래스에 인자로 넣어서 리더 객체라는 거 하나 만듭니다. 읽어드리는 객체죠. 근데 어디서 읽어드리냐면요, 표준 입력 장치로부터 읽어드리는 거죠. 읽어드려서 얘를 어떻게 해요? 바이트를 캐릭터, 그러니까 문자 단위로 변환하는 거죠. 변환하도록 읽어주세요 라고 하고 그 리더 객체 리더 메시지 호출해야, 그래야 정상적으로 한글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코드를 작성해 보는데요, 이 클래스는 제가 차 input example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캐릭터 2바이트잖아요. 차용 데이터 읽어드려야 되니까. 여기서는 리더 저기 클래스 이름하고 변수명 쓸 때 앞에 첫자를 소문자로 적으면은 클래스는 아니란 뜻이고요. 첫자 대문자는 클래스란 뜻인데, 요거 여기 리더라는 클래스 앞에다 두고 그 마우스 가져다 대면 코드 어시스턴스가 뜨잖아요. 아니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도 돼요. 그러면 임포트 구문이 자동 완성되게끔 제한이 되죠. 선택하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new input stream reader, 그 다음에 여기 요걸 이제 생성자라고 부르는데요. 생성자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배울 거예요. 클래스와 객체와 클래스 배우는데, 이 객체 이 생성자는 객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여기 뒤에 system.in 하면 표준 입력 장치로 전달된 거를 뭐로 만들어라? 리더 객체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예외를 발생시키니까, 예외는 제가 직접 처리하진 않는다고 했죠. throws exception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인풋 스트림 리더도 인풋 해줘야죠. 인풋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읽어 드리기 위한 리더 객체 이용해서 키코드를 리드 이용해서 읽어드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출력을 해보는 거죠. system.out println 키코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차형으로 형변환해서 출력해 볼까요? printf 안 쓰고. 그래도 되죠. 이렇게 하고 출력을 실행을 시키면요, 저장하고 실행시키면은 키를 입력받을 때까지 기다리죠. 영문 입력하고 엔터 쳐도 영문이 그대로 읽혀 드려요.
이번에 한글 입력 보겠습니다. 한글은 자 가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죠. 가의 아스키 코드 값이 뭐였죠? 가의 유니코드 값이 정수로 44032 입력 진수로 AD002니까 그럴 거예요. 요 값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죠. 한글 입력 받으려면은 2바이트 읽어드릴 수 있는 형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읽어드릴 때 이렇게 문자 하나만 읽어드리는 일은 흔치 않잖아요. 문자열을 읽어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 다음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은 리드라는 메서드에 매개 변수가 선언된 걸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독특한 게 이 매개 변수가 선언된 이거는요, 뭘 반환하냐면은 입력한 문자의 수를 반환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냥 리드라는 메서드는 읽어드린 그 입력한 키 값을 반환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문자의 수를 반환합니다. 그럼 입력한 값은 어디를 통해 반환해야 돼요? 입력한 값은 반환하는 게 아니고 이 매개 변수를 통해 전달된 이 배열이거든요. 바이트라는 배열에 넣어줘요. 넣어주면은 바이트 배열을 선언했던 곳에서 그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좀 독특한 메서드죠. 일반적으로 메서드는 어떤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반환을 통해서, 그러니까 리턴을 통해서 되돌리는데 이거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값을 되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런 항아리가 있어요. 이 항아리가 메서드예요. 메서드. 이 메서드가 어떤 값을 입력받거든요. 입력받는데 저는 있잖아요. 이 메서드의 입력 값으로 뭘 주냐면은 여기에 새로운 값을 넣을 수 있는 거에 위치를 알려줘요. 위치를 알려주죠. 그럼 이 메서드에서 이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값을 넣는 거죠. 1, 2, 3, 4, 5. 그럼 메서드 밖에서 이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첨조에 의한 호출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자바에서는 이 참조에 의한 호출이나 뭐 값에 의한 호출이나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리더라는 메서드 인수로 배열을 넣으면은 배열의 값이 복사가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열의 주소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메서드 안에 배열의 값을 넣으면은 메서드 밖에서 배열의 값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식이에요. 여기서는 예제를 보면은 버퍼란 이름의 배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배열 이야기는 또 뒤에서 하게 됩니다. 대괄호 배열을 만드는 거고요. 근데 이 버퍼라는 배열은요, 총 100개의 문자, 100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system.in.read에 버퍼를 넣었죠.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는 버퍼에 저장이 돼요. 입력한 값이 버퍼에 저장되고 리드 메서드는 입력한 뭐예요? 문자 수, 즉 바이트 수를 반환해서 리드 카운트에 저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읽기 위한 바이트를 100바이트만큼 정의했는데 읽어드리기 위한 그 바이트를 100바이트보다 더 많이 입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얘는 최대 100바이트밖에 못 읽어요. 반환하는 값은 100이 될 거고 100바이트만큼만 버퍼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얼마만큼 입력할지를 가늠을 하고 그거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을 만큼의 버퍼의 크기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를 출력할 때 배열에 100바이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내가 입력할 때 딱 100바이트 맞춰서 입력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읽어드린 개수만큼만 문자열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 스트링 그 뉴 스트링 이거는 문자의 객체를 만드는 건데요. 버퍼라는 배열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버퍼의 0번째 인덱스부터
리드 카운트 개수만큼만 문자열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은 배열이 총 100개가 있어요. 100바이트가 있는데 데이터가 한 30바이트만 들어있으면 30바이트만큼만 문자열로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뒤에는 다 엉뚱한 데이터가 들어있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드린 만큼만 문자열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코드 한번 작성해 볼까요? 라인 인풋 이그젬플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아이고, 라인 인풋이 아니었는데요. 스트링 인풋입니다. 리팩터 리네임에서 스트링 인풋으로 바꾸겠습니다. 스트링 인풋이고, 여기서는 입력 값을 저장할 배열을 하나 만들죠. 아직 배열을 안 배웠지만 이거는 바이트 타입의 배열, 총 100바이트 저장할 수 있는 배열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ystem.in.read하고 버퍼를 인수로 넣어주면 리드 메서드는 읽은 데이터는 버퍼에, 그리고 몇 자 읽었는지는 반환해서 리드 카운트에 저장하는 거죠. 얘도 예외 발생하니까 throws exception에서 예외를 던지도록 만들고요. 던지면 누가 받냐면 JVM이 받습니다. 예외를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직 예외를 안 배웠으니까 저렇게 그냥 입력하세요. 스트링, 그 다음 인풋 데이터, 문자열을 만드는데 new string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0번째,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데이터부터 리드 카운트 개수만큼 읽어드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인풋 데이터를 출력하죠. 인풋 데이터 출력하죠.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뭔가 입력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문도 헬로 월드 입력하면 이 데이터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이거는 한글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100바이트 내에만 한글이 들어가면 되니까. 한자 읽어드릴 때는 문제가 되지만은 이제 여러 자 읽어드릴 때는 상관없죠. 그 다음 내용은 줄단위 입력입니다. 줄단위 입력. 줄단위 입력을 받으려면은 한 줄로 읽어드리는 메서드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그 바이트 내용을 그 캐릭터로 변환해서 읽어드리는 리더라는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이 리더라는 클래스는 라인 단위로 읽어드리는 메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리더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system.in.read를 이용하면은 버퍼를 하나 만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버퍼를 만들기 싫고 그냥 라인 단위로 읽어서 특정한 문자열을 저장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때는 버퍼드 리더라는 클래스 이용해서 버퍼드 리더 객체를 하나 만들면 되죠. 근데 버퍼드 리더는 말 그대로 뒤에 리더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 단위로 이 바이트 단위를 변환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시스템.in은 input system reader
이용해서 캐릭터 단위로 바꾼 다음에 이 캐릭터 단위 리더 객체를 다시 버퍼드 리더로 변환을 해주면은 이 버퍼드 리더 안에는 리드 라인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줄 단위로 데이터 읽어드릴 수 있죠. 물론 꼭 이거 안 해도 돼요. 앞에서 여기 보는 것처럼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리드 메소드 인수로 버퍼를 입력받게 하고 그 다음에 버퍼를 정의하고 쓰면 되죠. 근데 버퍼를 정의하고 쓰지 않고 그냥 나는 줄 단위로 읽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 버퍼드 리더라는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클래스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클래스 이름이 라인 인풋이죠. 라인 인풋 example에서 리더는 new input string reader system.in 제가 단축키 뭘 눌렀냐면요. 컨트롤 쉬프트 그 다음에 알파벳 5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인풋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클래스를 자동 인풋 하고 싶으면은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5 누르면 자동으로 인풋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버퍼드 리더 2는 new 버퍼드 리더를 버퍼드 리더로 바꾸고요. 스트링 라인은 in.read 라인 메소드 호출하면 되죠. 컨트롤 시프트 5 눌러서 버퍼드 리더 인풋하고 리더 라인에서 예비 발생하니까 throws exception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을 해보는 거죠. 뭘? 라인. 그리고 요 아래 in.close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그 입력하는 클래스들이 있으면 나중에 닫아줘야 되는 거죠. 리소스를. 여기서는 안 닫아도 상관없습니다. 메인 메소드 끝나면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실행시키면요. 여러분이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한글도 잘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리드와 관련된 메소드였고요. 영상을 잠깐 끊고 다음 영상에서는 스캐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캐너는 다음 영상에서 보죠.